목이 아프면서 날개뼈 사이가 뻐근하게 당긴다면, 그리고 목을 돌리려고 하면 꼼짝 못할 정도로 뻣뻣해진다면, 위 증상을 단순한 어깨 결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목 디스크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 10명 중에 9명이 겪는 날개뼈 통증, 그 진짜 원인은 바로 견갑거근이라는 근육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목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기준을 높여드리는 고난이원 대표원장 권기중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견갑거근이라는 근육과 목 디스크의 관계인데요. 먼저 견갑거근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견갑은 이 날개뼈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뼈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라는 의미죠. 이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근육은 목 상단 옆부분에서 시작해서 어깨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날개뼈 위쪽 모서리 부분까지 와서 끝납니다. 실제로 아픈 분들은 이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면 소리가 나실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목뼈 1번에서부터 4번에서 시작해서 날개뼈에 붙어 있는데, 주된 역할은 우리가 어깨를 으쓱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 견갑거근이 아파질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보상작용을 알아야 합니다. 목 디스크는 주로 목뼈 5번, 6번, 6번, 7번 아래쪽에서 생기거든요. 이 부분이 굳으면 목 아래쪽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위쪽 목뼈를 더 많이 움직여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합니다. 마치 한쪽 다리가 다치면 반대쪽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견갑거근은 이 위쪽 목뼈 1번에서 4번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 견갑거근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고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딱딱하고 통증도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목 디스크가 있으면 대부분 거북목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에서도 견갑거근이 계속 목을 붙잡고 버티느라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몇 년씩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견갑거근은 만성적으로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되죠. 마치 무거운 짐을 매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견갑거근 자체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 섬유의 단축, 근막의 두꺼워짐, 근육 내 혈액순환 장애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죠. 심지어 목 디스크가 좋아져도 견갑거근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목 디스크 재발 위험도 커지겠죠. 그럼 견갑거근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나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십시오. 날개뼈 사이 깊숙한 곳이 콕콕 쑤신다. 단순 결림과는 다른 느낌으로 더 깊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목덜미가 무겁고 뻣뻣하다. 목에 담 결린 것처럼 꼼짝도 안 한다. 한쪽으로 돌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심해진다. 자꾸 목과 어깨 사이를 주무르고 싶어진다.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간다면 견갑거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깬다. 견갑거근의 긴장이 심한 상태라면 잠자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깨가 무의식 중에 올라가 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거나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기 힘들다. 견갑거근이 단축되며 목을 젖히는 신전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 어깨 결림이 아니라 견갑거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 디스크와 연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죠. 다음으로는 견갑거근의 통증 발현 부위와 통증이 퍼지는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면 나의 증상에 대해서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견갑거근의 통증 포인트는 주로 3곳인데요. 첫 번째는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껴 해당 부위를 주무르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이 견갑거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날개뼈 위의 모서리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 목 뒤 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치우친 부분입니다. 여기인데요. 해당 부위는 목뼈에 붙는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패턴이 다양합니다. 목 뒤에서 시작해서 날개뼈 안쪽으로 내려가고 어깨 뒤쪽이나 팔까지도 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견갑거근이 붙어있는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죠. 특히 통증의 강도가 하루 중에서도 계속 변화해서 아침에 유독 심하고 오후에 좀 나아졌다가 저녁에 다시 심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더 아프기도 하고요. 202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에게 견갑거근을 포함한 목 주변 근육 마사지를 시행했을 때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말인즉슨 견갑거근 관리가 목 디스크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자세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견갑거근이 긴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는 말리게 되고 목은 앞으로 나와버리는 자세가 되는데요. 이런 자세는 다시 또 견갑거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한의학에서는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픈 걸 견비통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체 혈액순환이 막혀서 생긴다고 보는 거죠. 특히 견갑거근과 승모근이 만나는 부위에 견정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여기를 누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하십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 부분에 호두 약침과 자악어 약침 같은 치료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목 디스크 약침 치료에 대해서는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목 디스크의 근본 원인은 근골격계의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을, 그리고 신장은 뼈의 건강을 담당합니다. 이 두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목뼈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견갑거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실제로 본원에서 고성능 체열 진단기를 이용해서 목 디스크 환자의 전후면 사진을 촬영하면 목 디스크 부위와 어깨, 흉부의 체열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급성일 때는 염증으로 인해서 체열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만성인 분들은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은 혈액순환이 저하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세포 면역 수치와 혈액순환 상태를 먼저 측정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동일 연령에 비해서 낮은 수치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진단이나 체질 맞춤 한약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것도 견갑거근 긴장에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이죠.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칠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현대인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견갑거근을 포함한 목, 어깨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킵니다. 목 디스크가 단순히 자세 때문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한의학적 체질론으로 봤을 때에도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상체에 열이 많은 소양인은 목과 어깨 근육이 쉽게 긴장되고요. 기혈이 약한 소음인은 근육의 탄력성이 쉽게 떨어집니다. 습담이 많은 태음인의 같은 경우에는 순환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체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치료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단순히 견갑거근 문제가 어떻게 목 디스크 악화로까지 이어지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왜 견갑거근 치료가 필요한지 더욱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견갑거근에 긴장이 발생하면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고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이러면 날개뼈의 안정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주변 근육들과의 협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견갑거근이 짧아진 경우면 어깨 관절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팔의 움직임 패턴이 함께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원래는 날개뼈가 부드럽게 회전해야 되는데요. 견갑거근이 짧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 목을 뒤로 젖히거나 기울이면서 동작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목 디스크에는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죠. 또한 견갑거근의 긴장은 목을 옆으로 기울이거나 돌리는 것에도 방해를 줍니다. 목 디스크 환자가 한쪽으로 목을 돌리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 단순히 디스크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견갑거근의 긴장도 주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감은 목 주변의 혈액순환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한의학에서 흔히 말하는 어혈 상태가 되어서 디스크 치유 능력의 저하와 염증 반응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견갑거근이 심각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의 환자분들을 보면 목 뒤쪽 피부색이 검게 혹은 어둡게 변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긴장감은 혈액순환과 디스크의 자연 치유 능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진단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견갑거근 근육을 풀어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환자분의 견갑거근을 치료하면 목덜미와 어깨 사이의 압박감이 줄어들고 바로 편안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숨통이 튄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목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는 것입니다. 목을 옆으로 기울이거나 돌리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운전할 때 뒤돌아보기 혹은 주차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다른 목뼈에 걸리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존 견갑거근에만 집중되던 스트레스가 분산되면서 목의 각 관절이 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견정혈, 풍지혈, 그리고 천료혈 등의 혈자리에 호두약침이나 자아가 약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호두약침은 호두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주입 즉시 근육이 이완되죠. 주입할 때 통증도 없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성분으로 암 환자, 임산부도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자아가 약침은 근육 이완과 동시에 약해진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재발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다음으로는 추나요법입니다. 견갑거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와는 좀 다릅니다. 목뼈와 날개뼈의 정렬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견갑거근 추나에서 중요한 것은 근육이 붙어있는 양쪽 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목뼈 1번에서 4번 부위의 긴장을 먼저 풀어준 뒤 날개뼈 위쪽 부분까지 순서대로 이완시켜 주어야 합니다. 견갑거근이 붙어있는 목뼈부터 날개뼈까지 순서대로 풀어주면 날개뼈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어깨가 내려간 느낌이다, 목이 길어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견갑거근의 정상적인 길이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추나요법과 약침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조적인 정렬과 근육의 기능 회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견갑거근,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건 어려울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리가 더욱 중요한 만큼 일상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견갑거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50분마다 한 번씩 어깨를 돌리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해보세요. 도리도리 운동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W 자세로 팔을 올리고 목을 뒤로 젖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앉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엉덩이는 의자 뒤쪽에 바짝 붙여서 앉고 등을 펴서 구부정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목을 앞으로 빼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높은 베개는 견갑거근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해서 자는 동안 목과 어깨가 편안하게 받쳐질 수 있도록 해야지 견갑거근이 자는 동안 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목 디스크와 견갑거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견갑거근 문제가 생긴 지 오래되면 목 디스크가 발생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이 견갑거근까지 함께 치료해야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또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목과 날개뼈 사이가 아프고 뻣뻣하다면 꼭 전문가 진료를 받아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기중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